저녁 5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부산의 하루 무심코 지나친 일상의 뒷면을 짚어봅니다. 국제일의 매거진 B. 자, 오늘은 부산시가 2031년 개관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분관 얘기를 좀 해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해 부산의 문화적 수준과 위상을 높이고 부산 미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인데요. 하지만 시의 사업 추진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다. 또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기대 효과가 의문스럽다라는 우려의 시선, 반대의 목소리 또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시 관계자 그리고 분관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보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퐁피두 센터 분관이 부산에 온다. 먼저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심재민 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퐁피두 센터가 부산에 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이 퐁피두 센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퐁피두 센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개관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예술문화센터로 정식 명칭은 프랑스 국립조르주 퐁피두 예술문화센터이고요. 네. 이 퐁피두 센터 내에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공공도서관, 음향연구소, 영화관 등의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있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그리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과 함께 세계 3대 현대미술관으로 불리고요. 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미술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만여 점이 넘는 방대하고 또 중요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20세기 현대미술 전반을 망라하는 미술작품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뿐 아니고 네. 현대미술 연구, 교육, 출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세계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또 예술기관 중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 자체로도 그 혁신적인 건축물로 네.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 부산에 온다는 건데 이 분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 분관이라는 개념을 조금 들여다보면 퐁피두 센터의 정책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퐁피두 센터는 2010년도에 프랑스 내에 프랑스 매츠시에 이제 퐁피두 매츠 센터를 처음으로 분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츠의 퐁피두 센터를 열고 그곳에서 이제 현대 미술 컬렉션을 공유하는 분관을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스페인 말라가에 퐁피두 센터가 있고요. 또 중국 상하이의 퐁피두 센터 웨스트번드 미술관이 19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퐁피두 센터 분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퐁피두 센터가 프랑스 국립예술기관, 정부기관으로서 분관을 설립하는 것은 해당 지역, 해당 국가, 도시와의 어떤 외교적 차원에서의 국가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도 2022년부터 퐁피두 센터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의 가치, 비전을 공유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분관을 설립하는 것을 모색해 왔고요. 그걸 통해서 퐁피두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미술 작품의 전시,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작가 교류를 통한 레지던시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퐁피두 센터 부산을 유치하고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기대 예술공원 내에 이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건립 추진 또 유치 추진이 이루어져서 건립이 되게 된다면 퐁피두 센터가 이제껏 축적해 온 경험치 그리고 노하우, 세계적 수준의 이제 미술 전시와 교육 등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우리하고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만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에 없던 이제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네.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서울 63빌딩에 퐁피두센터 서울이 개관하더라고요. 네. 역시 퐁피두센터의 분관인데 네, 이렇게 네. 되면 부산 네. 분관 유치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퐁피두센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기업인 네. 하나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민간 기업에서 하는 그 목적, 자체적인 목적과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고 우리 퐁피두센터 부산은 프랑스 국립예술기관과 우리 부산 시정부 간의 어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문화예술 공간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로 부산만의 독창적인 전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퐁피두센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내에 이제 미술관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기대 어울마당 일원에 정말 멋진 세계적인 건축물로서 외관도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전시라든지 프로그램 콘텐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미술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 이 기대와 더불어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거든요. 특히 총 사업비 이 1,081억 원, 연간 운영비 125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칫하면 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 아니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건축과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죠. 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부산이 이제 열악한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지역 지역 예술계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들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이 퐁피두센터 부산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네.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궁극적으로 부산 발전 그리고 부산 예술계, 미술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지출이라는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는 데서 일단 뭐 최소로 잡은 것이긴 한데 연간 입장료 수입도 50억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운영 비용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러한 수치들 자체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훌륭한 기획전들, 훌륭한 작품을 전제로 한 기획전들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30만 이상이 찾아와 주시고 개개 관람객들의 입장료 수입도 17,000원, 1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입장 수입을 통한 수입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무용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만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미래를 위한 우리 부산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술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바라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역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거든요. 로열티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작품 전시를 위한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가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로열티가 지급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세계적인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는 대가로 저희가 2022년부터 연구 영역을 통해서 검토한 내용 네. 그리고 지속적인 협상의 결과로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코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협약이 프랑스법에 따라 체결됐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사실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왜냐하면 점이... 계약 당사자가 예. 상호 나라의 각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 국가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거나 MO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해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그 퐁피두에서 전시하는 작품들 자체는 프랑스의 국가 자산이고 대단히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훼손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MO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되는 부분은 결코 프랑스에 우선해가지고 저희가 불평등하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별도의 독자적인 중재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결코 일각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이 프랑스법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규율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 또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시가 2022년부터 세계적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예술계, 미술계를 대표하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고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퐁피두 측과 협의하고 한 부분들은 공개돼 있었고 공유해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네.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이제 전문가분들, 그 미술계 관련된 분들, 또 시민사회 분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시민들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과 건립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시민사회와 미술계에서는 이 퐁피두 분관 유치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것보다 기존의 지역 미술관, 지역 미술계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부산에 온 사람들에게 부산의 미술을 보여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두 개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미술관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2020년 예산 또 올해 2024년 예산만 단순 비교만 해봐도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20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207% 증액이 됐고요. 현대미술관은 55%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작업 그리고 현대미술관 옥상 휴게 공간 조성 등의 시설 개선 확충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98년도 개관 이후에 20여 년 만에 이제 소장품 자료 연구팀을 조직을 새로 신설을 해서 행정적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있는 전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국립미술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지역 예술계가 함께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퐁피두 센터 부산이 개관하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지역 예술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도 해외로 더욱 넓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퐁피두 센터 부산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성공적인 건립,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혹은 또 부산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그 퐁피두 센터 부산은 단순한 미술관의 기능 역할을 넘어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겸허히 저희가 수용하고 더욱더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성공적인 개관 이후에는 부산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심재민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퐁피두 분관 유치 안 된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 함께 좀 들어보죠.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미술평론가 오경식 선생님 역시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대표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이 퐁피두 센터 분관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이 부산에 온다는 거 일단은 반가운 소식같이 들리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그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는 뜬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뜬금이 없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느닷없는 소식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산에서 80평생을 살았어요.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현대미술관, 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출범 과정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관여한 바도 있고 미술인으로서 이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술인의 그 하나의 관점으로서 볼 때 과연 이 퐁피두 분관 유치라는 것이 지역 문화의 현실과 토대를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한 이후에 구상된 문화 정책인가 하는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문화적 독자성을 자각하고 문화적 창의력을 고무시켜 문화적 자존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퐁피두 분관 유치라는 것은 쉽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문화적 대리점의 개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프랜차이즈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외세 문화 이존적 발상을 통해서 부산 문화의 수준과 격을 높인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문화 논리에 불과합니다. 허구에 가깝다. 예, 지금 우리는 문화적 창업을 할 때이지 어떠한 문화적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퐁피두 분관 유치 선거 공약이었다가 할지라도 정책의 추진 과정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니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에 퐁피두 센터 등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이라고만 항목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문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 수립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시문화예술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퐁피두 분관 유치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였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되었고 시의회에서마저 비공개로 심의를 해서 문화행정을 갖다가 파행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공약은 일종의 제안일 뿐이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수립한 후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채택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죠. 협약이 프랑스법에 따라 체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는 근거가 없다.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립적인 별도의 중재법원이 관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납득이 되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 중립적인 별도의 중재법원이 관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협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는 자의적인 발언으로 봅니다. 프랑스법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협약서가 지닌 굴욕적인 문화적 주권 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불어 영어로만 된 문항과 서명의 서식에 있어서도 상호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남성우 교수가 최근 대학지성에 발표한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 협정서를 파헤친다는 논고를 자세히 지적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 유치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있으십니까? 회의적이라는 것은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적 효과, 미래 창출, 일자리 창출, 관광객의 수요 등 모두가 어떤 유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수치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얼마나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서 정밀하게 계량화 시켰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낙관적 전망만 있을 뿐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이다. 예. 하나 퐁피두가
2025년 개관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펑피서 부산분관이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위치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두고 볼 때 과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인가 과도하게 기대 수치를 높인 것으로 우려될 만한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분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 예술계도 세계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에서도 분관 유치권이나 지역 예술계와 상충하거나 배타적인 이슈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네.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너지 효과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네. 부산시에서. 그렇지요. 일개 분관으로 해서 네네. 지역 미술계가 해외 미술계 진출 통로가 된다든지 네.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온다든지 세계적 미술 인프라 구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희박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자의적인 과도한 기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과도한 기대다. 예. 어허. 현재 컴퓨터 분관 유치의 이행 과정을 보면은 네. 2대 예술공원 정책으로 위장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공원 여가 정책과라고 이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난 10월 31일 날 진행된 예술공원 정책 발표회에 주제 발표를 한 유진상 교수의 글로벌 허브 도시 연계 예술문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전문이 있었습니다. 네. 담당관에게 요청했더니 비공개로 한다면서 자료 제공이 거부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랬습니까? 예,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여전히 비밀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일을 왜 비밀로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도 지역예술계, 시민사회를 아울러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현 단계에서의 그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네. 그저 의견 수렴이란 요식적인 면평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초기에 구성해서 네. 얼마나 바람직하고 온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성사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원탁회의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건 선우가 뒤바뀐 행정일 뿐만 아니라 네. 거수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첫 공문에는 시민사회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후에 포함이 안 문제를 됐습니까? 제기하니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시민단체 몇 곳이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 문화행정이 네. 얼마나 질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이 부산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시민사회 단체의 대안이라기보다 네. 저는 이 대안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산의 미래 정책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후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미래 전망에서 지역미술관 정책을 구상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로드맵을 구상하고 현재 있는 미술관을 재구조화하고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부산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그 기능이 90년대 모델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이 시립미술관은 부산 미술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근현대 미술의 상설 기능을 중점을 두고 상설관을 늘려서 부산의 미술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정부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학예적인 전문화라든지 기능 분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관리 수준을 고도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실제 비엔날의 전용관인 만큼 비엔날의 성격의 바다미술제를 이 미술관에 수용하여 부산 국제전시관으로 통합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행사의 부산 비엔날이라든지 바다미술제의 연구와 아카이브 기능을 비롯해서 이 전시관 내의 주요 사무실을 여기에 자리에 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부산 비엔날이라든지 바다미술제 사무실 바깥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의 21세기 후반기를 이끌 신개념의 초미술관 뉴뮤지엄으로서의 반대 내지 미래 예술의 첨단 발원지가 될 성격을 지닌
미술관을 새로이 시설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 공간의 기능을 갖춘 고도화된 수준을 지향해서 실험, 전위, 미래예술의 모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서 제공될 수 있는 미술관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 자체의 주도적인 기획력에 의해서 전시가 조직되고 초대되는 미래형 미술관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개념의 미술관을 설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미술관 개념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물류, 금융, 첨단 기능을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부산의 큰 그림과 성격과 상응하는 미술관의 구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네. 지금이라도 퐁피두 센터 유치 계획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을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협약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되지 않을 때는 계약 가능하다고 해두었습니다. 저는 퐁피두 분관 유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지극히 반선적인 견해라고 저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오경식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와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 입장을 차례로 전해드렸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역시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숙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미술관 건립의 차원을 넘어서 부산 문화의 현재와 미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또 바라봅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 B 국제일이었습니다. 내일도 5시에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